이번 시간에는 분계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뭐 10만 건, 20만 건에 대한 분계 승인을 다 하셨어요. 그거 다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계하신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그 분계 자료가 우리 이호조 시스템에 있는데 이거를 엑셀로 다운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 10만 건이면 10만 건 이렇게 다운을 받는 겁니다. 어느 메뉴에서 다운받냐면은 우리 이호조에 이렇게 요 메뉴로 쭉 가시면은 여기서 그냥 조회하지 마시고 대량 조회를 누르시면은 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일단 요걸 다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뭐 검색하는 것보다 엑셀로 받아 놓으면 이게 데이터잖아요. 큰 데이터,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막 10만 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막 찾거나 막 정렬하거나 막 필터링 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여기다가 틀린 게 있으면 여기다가 틀린 과목 고칠 과목 적어 놓으면 나중에 시스템에서 고칠 때 요거 보고 이제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받아 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1년 동안 분계한 자료 먼저 다운받자 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어떤 식으로 검토할지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정기 대비 증감 검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기랑 단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해서 뭔가 차이가 큰 애들 위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호조의 이 메뉴에 가시면 뭐 생성 누르고 뭐 조회 누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산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재무제표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재무제표를 또 조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조회를 누르시면 요 표 같은 재무제표가 조회가 되고 22년, 21년께 조회가 되고 얼만큼 증감했는지 비율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들을 보시고 비율 항목이 큰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나, 크게 감소했나를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과목에는 기준 분계 과목이 있고 기말 결산 과목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과목이에요. 분계 승인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평소에 분계하는 과목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기 보셔가지고 증가나 감소가 큰 항목들을 보셔서 혹시 그 증감이 큰 항목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난 처음 보는 과목들, 이 과목들 중에서 내가 처음 보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은 결산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과목은 평소에 못 보던 과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산 때 결산 조정 분계로 해가지고 작업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차이가 커도 나중에 결산 다 끝나면은 차이가 없어지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평소에 분계하는 과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분계 검토 방법은 그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체크해보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결산을 돌려가지고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가결산 끝나기 전 상태에서의 증감 항목 중에 큰 항목들을 체크해서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고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치게 되면 물론 최종적으로는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방법은 아까 1년치 분계장 내려받은 자료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여기에 엑셀 내림차순 표시가 있고요. 정렬을 하면 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억 이상인 것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억 이상인 분계는 봤더니 전체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전수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상짜리는 금액적인 중요성이 크니까 뻔뻔히 다 보셔도 돼요. 2%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2%는 우리가 다 봐도 관계없다. 다 봐보자 라는 거고요. 또 3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그 엑셀 받은 것 중에서 요 예상 과목이 표시가 되는데 그 예상 과목이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 부대비인 것들이 있어요. 요 예상 과목이. 근데 이 예상 과목이 시설비나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념상으로는 자산으로 분계가 되는 게 약간 좀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예상 과목인데 비용으로 처리된 건이 있으면은 얘는 비용 처리가 맞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실제 자료인데요. 봤더니 다 자산으로 돼 있는데 예건이 지급수수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용을 봤더니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한 거래요. 실시설계 용역은 비용 떠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건설 중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비용 처리 틀렸다. 잡아내서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시스템 가가지고 고치시는 겁니다. 건설 중 자산으로 바꿔주고 건설 중 자산 방에다가 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목이 지금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방회계 기준은 관역단체도 쓰고 기초단체도 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과목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는 그 과목 쓰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과목도 그 과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분계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부에서 분계하실 때 그냥 아무거나 잘못 넣으면은 평소에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금액 집어넣어주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기타 일반이용자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일반이용자산 중에서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실은 일반이용자산은 분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뭐 냉장고, 노트북 이런 거 직기비품으로 분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자. 도시철도. 우리 도시철도가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있고 또 김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의 25개 구는 도시철도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쓰는 지하철은 그거는 그 구에서 갖고 있는 도시철도가 아니거든요. 네,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내륙지방인데 어항 및 항만시설로 분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분계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항 및 항만시설은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그 어항, 항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왜 이걸로 분계했나 봤더니 보건소에서 금붕어 담는 어항을 구입하고 이 어항 및 항만시설로 분계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틀렸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없는 과목이다라는 거고요. 또 원정수 구입비. 이거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원수 정수 이거 구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쓰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수구입비를 봤더니 생수구입비를 원정수구입비로 분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그러니까 이 과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이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려버린 거예요. 자, 땡땡 수선유지비. 자, 뭔가 수선 유지를 하려면 해당 자산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임차기라는 자산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나오는 거고, 뭐 동물원이 있어야 동물원 수선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당 자산도 없으면서 대뜸 수선유지비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틀린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평소에 어디 뭐 책자라든가 어디 하시면서 본인이 기록해 놓으신 체크리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다운받은 엑셀 자료가 있죠? 거기다가 컨트롤 F 누르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찾기를 눌러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청원 경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청원 경찰은 기타 인건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원 경찰에서 검색해봤더니 기타 공무원 인건비라고 분기가 되어 있어요. 이분 공무원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무원 인건비로 분기가 되어 있으면은 요걸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청원 경찰 쳐봤더니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없나 보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 청원경찰 있을 텐데 그래서 청경으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 조합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세 납부 이거는 제세라고 분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F 누르거나 텍스트 찾기에서 자동차세를 눌렀더니 다 이걸로 돼 있더라. 그럼 맞게 분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걸로 돼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걸로 고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분계 검토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분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2일, 1월 3일, 4일 이렇게 하루씩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헷갈려서 하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가 않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하다가 보면 다 못 찾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분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